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인대학의 조용진입니다. 오늘도 서양화 읽는 법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비너스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너스는 아프로디테라고도 부르죠. 미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주재하는 여신이다 이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의 의인상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독특한 이런 사고방식의 소산이죠. 자, 여기 사과를 들고 있으면 미의 여신 비너스다 라고 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게 된 유래는 그리스 신화나 성서의 주제나 뭐 이런 데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거라,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남녀가 사과를 들고 있는데, 성경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본다면 남자가 여자한테 사과를 주는 건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둘이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상으로는 여자인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서, 근데 사과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담에게 주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유럽인들이 알고 있는 사과,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사과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헤브라이즘, 기독교 정신이 서양 문화의 바탕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상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개의 사과는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가 비너스에게 받은 금사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아, 이 여자가 비너스고 이게 트로이 왕자 파리스고 비너스에게 금사과를 주는 거구나. 더구나 여기 큐피드까지 있으니까 이건 이 여자가 비너스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리스의 사과 하면 뭘 상징할까요? 헬레니즘, 그리스 인문주의를 생각하게 되겠죠. 또 우리는 사과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뉴턴의 사과,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뉴턴의 사과, 근대 과학 정신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맞춰야만 됐던 스위스의 민주화의 영웅, 근대 시민의식의 상징인 윌리엄 텔의 사과, 뭐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화가들이 이용하면 그 의미를 전달하기가 아주 편하게 되죠.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를, 또 서양 역사를 움직인 또 하나의 사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화가들이 어쨌든 이런 상징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어떤 젊은이가 뭘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그리스 신화의 주제를 다뤘을 겁니다. 그렇다면 파리스가 가지고 있는 금사과로 볼 수 있죠. 그림의 제목을 찾아보면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심판인지 역시 그리스 신화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옛날 얘기로 들었던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미의 여신 비너스, 지혜의 여신 아테나, 이 셋을 놓고 육체의 신사를 누가 가장 미인인지 심사를 하고 그 1등한 여신에게 승리의 징표로 이 금사과를 줘야 되는 사건, 그리스 신화에 있는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신화를 읽어 보셨겠지만 배경이 이렇죠. 결혼식 잔치, 테티스의 결혼식 잔치에 모든 신들이 다 초대가 됐는데, 여기 불화의 여신, 화목하지 못한 거, 불화의 여신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식 주례자로서는 당연하죠. 결혼이라는 것은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의 사회생활인데 그 결혼 생활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결혼의 의미가 없으니까 결혼식에 불화만을 빼놨던 겁니다. 그럼 불행은 또는 난관은 그건 그 불행이 있더라도 둘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불행을 극복하면 더 성숙한 가정이 되고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대를 했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초대됐지만 불화만은 초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화의 여신이 여신들이 하는 그런 결혼식 잔치에 금사과를 던졌습니다. 이 금사과에는 뭐라고 써놨죠?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신들끼리 내가 그거 가져야 된다. 여신들이니까 뭐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하기로 했죠. 근데 제우스가 이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매우 난처합니다. 예, 비너스가 미의 여신이니까 당신이 아름다움의 주제신이고 또 뭐 머리도 금발이고 하니까 당신이 이 금사가 가지셔. 이렇게 하면 격에 어울리고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평생 동안 바가지 긁힐 거 아니에요? 뭐? 응? 나 말고 딴 여자가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꼬집 피면 자기만 손해죠. 또 아테나한테 주게 되면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죠. 네, 딸로부터 존경을 받겠지만 다른 신들로부터 아이고 자기 가족을 제일 이쁘다니 제우스의 치신머리도 없다. 그리고 정신 심판이구나 이런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너스한테 줄 수도 없고 부인한테 줄 수도 없고 딸한테 줄 수도 없고 난처한 겁니다.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모두 손해뿐인 거죠. 그래서 제우스는 이 손해라는 심판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떠밀었습니다. 떠넘겼죠. 그래서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에게 떠넘긴 겁니다.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도 그리스 신들의 싸움에 제우스도 못하는 심판에 뭐하러 나섭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헤라가 와서 뇌물공세를 펴죠. 너 나에게 금사가 다오. 그러면 너에게 부와 권력을 주겠다. 헤라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모피코트와 공작새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셔서 공작새나 모피코트나 뭐 이런 것을 걸치고 있는 여자를 보면은 제우스의 부인이구나. 그러면 백발백중 받습니다. 화가들이 그걸 다 지켜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미 파리스는 트로이 왕자잖아요. 부와 권력이 있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머지 두 여신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테나가 와서 너 엄마한테 안 줄 거면 나한테 줘. 그러면 너에게 지혜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겠다. 지혜와 전승 이거 왕자 신분으로 진짜 필요한 겁니다. 예. 전쟁에 지면 끝장입니다. 특히 왕자라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당시 트로이국은 지중해 에게해 연안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전승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급하고 요긴하지 않아요. 당장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받고 두 여신의 양심을 안 사는 편이 낫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비너스가 와서 너 나에게 금사가 다오. 그러면 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라고 결혼시켜주겠다. 그럽니다. 사실 파리스는 사귀겠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너스의 제안에 혹해서 그만 비너스에게 금사과를 줬다. 그런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옛날 얘기로 들은 유럽 사람들은 금사과 하면은 아담과 이브, 비너스 이렇게 딱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화가들은 그걸 이용해서 금사과를 들고 있는 여인을 비너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비너스는 잘 됐습니다. 미의 여신인데 모든 여신 중에 육체미가 가장 아름답다는 공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게 해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쌈자라는 스파르타 왕나라에 왕비를 데려다 줬죠.
이름이 헬렌이라는 여자죠. 그 여자를 데려다 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을 조직해서 트로이를 공격하게 되고, 트로이가 워낙 강국이지만 일진, 일퇴 9년을 끌다가 결국은 트로이 목마 작전에 속아서 성문이 열리고 트로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헬렌과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파리스와 헬렌을 그린 겁니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와 백성을 전쟁에 몰아넣고 만 거죠. 바로 트로이가 여기 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 성벽이 파괴되어 버렸죠. 그때 그리스 연합군이 여기를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런 아픈 과거가. 그럼 여기는 어디죠? 여기까지가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죠. 아시아의 왕자 파리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만 한 나라를 망쳐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죠. 그리스 군들이 9년이나 이제 전쟁을 끌다가 목마 속에다가 병사를 숨겨놓고 마치 이제 물러간 것처럼 물러갔죠. 그러니까 방심한 트로이 군사들이 성벽까지 부숴가면서, 워낙 크니까 부숴가면서 성 안에 끌어들이고, 야 이제 저기 물러갔다,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하 잔치를 벌이고 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여기 숨어있던 병사들이 내려와서 성문을 열고 물러갔던 그리스 병사들이 돌아와서 트로이가 멸망하게 된 거죠. 자, 물러난 것도 승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방어를 잘한 것도 전승으로 치고 공격을 잘해서 점령한 것도 전승으로 칩니다. 전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전쟁은 아테나를 뜻하고, 공격적 전쟁은 마르스, 전쟁의 신,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왕자가 금사과를 들고 누구한테 줄까 심판을 하려는 장면, 이 그림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알고 있는 왕자님이 이 앞에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왕자라면 모름지기, 부와 권력, 지혜와 전승, 이런 걸 추구해야지 이런 제한을 물리치고 미색 따위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무가 있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도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주제에 서양의 여러 그림이 있는데,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모두 나타내는 바는 이런 지도자의 책무에 대해서 일깨우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자, 동양에서도 지도자는 미인을 멀리하라, 이런 권고를 늘 받았습니다. 이 4명의 미인을 그린 그림, 사미인도, 미인 4명을 그린 그림. 넉사자가 미인을 의미하죠. 근데 사녀가 궁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녀와 사녀와 음이 닮았기 때문에 동일시한 겁니다. 이게 한수 수학에서 4, 4, 5, 2, 4선 버리고 5선 넣는다. 이게 버릴사 계집녀가 되면 여자를 버리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의 뜻은 여자를 멀리하라, 여자를 버리라 라는 뜻의 그림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역시 임금에게 하는 말입니다. 후촉이라는 나라의 중국에 맹지상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맹지상의 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해서 나라를 다 들어먹었습니다. 왕자 시절에 맹지상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할 거야. 그래서 임금이 된 다음에 침실벽에 궁녀 4명 그린 그림을 붙여놓고 침실 들락날락 할 때마다 여자 멀리할 것을 결심했다 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일깨워 그런 의미를 이제 교육하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미인 대회를 하죠. 예, 유럽에서의 최초의 미인 대회는 요 헤라, 아테나, 비너스가 했던 그 파리스의 심판이 처음에 미인 대회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인 대회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다면서 왜 상을 줄 때는 미스 코리아 미를 3등으로 하죠? 과학자 대회라면 미스 코리아 진이 1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미인 대회 때 미가 1등이어야지 미가 3등인가요? 예, 이런 것도 이런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상명을 정한 겁니다. 자,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모든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감각적 쾌감, 아름다움이라는 건 감각적 쾌감이죠. 감각적 쾌감에 이끌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파리스는 망해먹었죠. 자신도 화살 맞아 죽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너스는 이제 헤라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니까 실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입니다. 지혜와 전승은 정신적인 거니까 진이죠. 그러니까 진선미로 보고 인간이 추구하는 3대 가치 진선미 중에 감각적 쾌감의 미보다는 선, 그 선보다는 위에 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자, 그걸 잊지 말자 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미인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뭐 탤런트 등용문으로 변질된 우려도 있지만 사실 맨 처음에 미스 코리아를 뽑는 행사의 목적은 이런 데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해원 신윤복 그린 이 유명한 미인도도 사실은 미인을 그려서 미인을 감상하려는 그림이 아닙니다. 미인을 멀리하라 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사녀도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선비들이 화가들이 장미꽃을 그린 이유도 아름다움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화제에 보면 막, 경절, 함부로 꺾지 마라. 상유급, 가시가 있어서 상인수, 손을 다치면 불같이 고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을 경포로서 담으려고 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경계하자는 그런 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은 서양 그림을 읽어서 감상하는 법 중에 육체적 아름다움의 상징인 비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장미를 들고 있는 아이, 또 여러 기괴한 표정을 하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